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수렁으로 빠지는 그게 있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현금 서비스. 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그 빚의 마지막은 현금 서비스잖아요. 네. 빚의 마지막은 카드 현금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걸 이용해서 막 돌려막고 막 하다 보니까 네, 꿈하 네, 이코노스탁 최PD입니다. 네, 목요일이고요. 네, 목요일은 저의 채무 이야기. 네, 제가 채무를 지게 된 상황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빚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주식을 하기 전 네, 저의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뭐 투자를 한다 해서 네, 투자를 위해서 네, 한 5천만 원의 이제 그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이제 주식이 아니고요. 네, 그냥 투자를 진행하였고 그거는 뭐 잘 그러니까 좋은 투자였어요. 네, 좋은 투자였고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선 주식은 시작할 때, 그러니까 투자를 5천만 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가 아마 한 6천 정도의 이제 그 대출을 일으켜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짜투리가 있었어요. 네, 500만 원 짜투리가 있었어서 그 500만 원으로 이제 그러면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매매했던 게 이제 테슬라로 해서 뭐 한 30, 40 정도 네, 아마 수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해서 이제 23년으로 넘어가서 23년에 이제 버즈피드라는 이제 그 종목으로 그때 한 4천만 원? 네, 4천만 원인지 5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손실을 봤죠. 그게 이제 정말 큰 첫 손실이었는데, 일단은 아마 제가 그 매매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한 1억 원 정도. 네, 했는데 그 1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1억 원의 돈, 사실 1억 원이 없었죠, 제 수중에. 네, 1억 원이 없었는데 그 1억도 대출로 네, 대출로 어쨌든 일으켰습니다. 네. 아마 기억에 대출을 뭐 은행권을 좀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은행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군데 은행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처음엔 당연히 이제 1금융이었죠. 네. 시중은행권들, 뭐 비상금 대출 뭐 이런 거 다 해서, 아니죠. 토스뱅크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네, 토스뱅크 대출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비상금 대출, 그리고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한 1억 원 정도를 이제 받아서 진행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한 방에 날린 게 아니에요. 네, 한 방에 뭐 1억, 그러니까 처음에, 네, 한 방에 1억 원을 날린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뭐 3천만 원, 2천만 원 받아서 했겠죠? 근데, 손실을 뭐 5, 600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을 타야 할까? 그때 이제 물타기를 이제 알아가지고, 물을 타야겠다. 또, 대출이 되네?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물타기를 하죠. 네. 만약에 뭐, 3천만 원을 버즈피드라는 종목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손실이 뭐 5, 600이 됐어요. 그럼 물타기를 해서 좀 갖고 있어야겠다 해서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또 2천만 원에 또 대출을 일으켜서 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떨어져. 또 뭐 많아요. 갑자기 뭐 한 며칠 있다가 손 마이너스가 막 뭐 또 한 10%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못 버티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그때는 또 만약에 최초의 손실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었으면 이미 그 5천만 원에 5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의 손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물타기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일단 떨어져. 뭐 몇 프로가 떨어지든 일단 떨어지네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뭐 대출을 뭐 2천만 원을 일으켰어요. 그럼 총 이제 2천만 원을 일으켰으면 원금이 5천만 원이면 추가 대출로 2천만 원을 일으켜서 그럼 총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채무가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박으면 그 또 버즈피드라는 종목에 또 박으면 그러면 이제 버즈피드라는 종목에 7천만 원이 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타기를 해서 또 이제 그 단가를 낮췄어요. 단가를 낮춰도 더 중요한 거는 또 떨어져.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마이너스 이제 그 손실 금액이 500만 원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눈덩이처럼 더 커지죠. 아마 빚에 내버리지니까 갑자기 뭐 한 8, 900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또 이 마이너스가 돼버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럼 또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800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물타기를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2천만 원을 또 근데 웃긴 거는 대출이 계속 됐었어요. 대출이 또 돼서 또 2천만 원을 받아. 그래 마지막이다. 그래서 또 받아서 또 넣어. 그러면 결국은 9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놓은 거는 9천만 원에서 그 버즈피드에 9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또 이제 2천만 원을 또 그러니까 계획 없이 또 물타기를 해서 또 갑자기 이제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네?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때. 한 달 내내, 진짜 한 달 내내 마이너스. 와,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무시를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평선? 네, 장기 이평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 뭐, 매매법? 네. 사실 차트를 개무시한 거죠. 차트를 개무시하고 무슨 뭐 21선 뭐 121선 뭐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전혀 그냥 개무시를 했죠. 한번 그렇게 올라갔으면 사실 이제 요 근래는 딱 보면 그 다음날 만약에 뭐 어제도 제가 한 종목을 봤었는데 진짜 그 매매 금액이 그 대금이 한 1조 원 가량 그 대금이 들어왔더라고요. 1조 원 가량 이제 그 금액이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는데 1.5조 원? 1.5조 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역시나 또 떨궜어요. 항상 이제 한 새벽 5시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개미들도 그렇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떨고는 좀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팔 것이냐 아니면은 손실을 다음 날까지 볼 것이냐의 이제 기로에 빠지는데 보통 이제 그 충격이 오면은 그런 충격이 이제 확 떨어져 버리는 이제 충격, 그러니까는 그 장 막판에 장 마지막에 확 떨구는 이제 충격이 오면은 보통 막 패닉셀이라 하죠. 패닉셀이 와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갑자기 또 주가가 확 내려가니까 그때 또 덩달아 막 팔아버리는 거죠, 다. 그게 이제 패닉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팠는데 근데 다음날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반등을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날까지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1.5조 원 정도의 그 자금이 들어왔다 하면은 사실 그 다음날은 분명히 반등이 있을 법한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다 팔아, 그러니까는 떨어지네 하면은 그냥 다 팔아버렸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 다음날까지 봐서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말 물타기를 하고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뭐 손실 어느 정도 그냥 감당하고 빠져나오는 이제 시나리오를 알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못했던 거죠. 그냥
막연히 기다림. 네. 그러니까 물리면 막연한 기다림.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10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뭐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나면은 그럼 20%인가요? 20%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3% 정도의 그냥 노스를 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쨌든 뭐 20%까지 갔다 하면은 사실 한 반 정도, 절반 정도는 그냥 손절하고 나와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50만 원 정도 그냥 손실 보고 50만 원은 뭐 가지고 있든가, 그 손실 50만 원 가지고 있든가 하고, 그리고 나와서 차라리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뭐 매매를 하든 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은 그게 그 막연한 기다림이 한 120일 갑니다. 3달? 네, 한 3달 정도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120일, 그러니까 그 3달을 못 기다리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한번 물려버리면은 한 3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뭐 평균적 내용?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차라리 물리면 그 3달 동안을 버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사실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너무 고점에 물리면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네, 그냥 솔직히 뭐 어느 적당선에서 물리면 그래도 그냥 버틸만 하다 하고 버티는데, 사실 너무 고점에 물려버리면은 노답이기도 해요. 그건 그냥 사실 손절 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네, 그 1년 2023년에서 2003년 한 해 한 1억 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어쨌든 또 그 손실을 또 이제 또 메꿔 보겠다고, 그해부터는 또 지인분들한테 이제 또 도움을 이제 또 요청해서, 근데 그 지인분들에게는 뭐 아시는 뭐 주식 투자해서 뭐 망했다 하고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제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로 투자를 해서 다시 회수를 하겠다.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돈의 속성을, 빚의 속성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의 또 그것도 몰랐고, 뭐냐면 그거죠. 이제 핵심은 일단 만약에 1억 원의 빚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뭐 5천만 원을 빌렸으면 5천만 원을 갚으면, 어쨌든 5천만 원에 대한 이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갚으면 5천만 원이 남으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1억 원의 이자하고 5천만 원의 이자가 당연히 다른데 눈이 뒤집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 5천만 원으로 다시 그 주식으로 해서 다시 갚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하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좋은데 안 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5천만 원을 빌렸는데도 1억 원의 이자를 그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행동을 안 했다면은, 그 주식에 다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5천만 원을 갚고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했다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자도 뭐 정리가 됐을 테고 개인 채무까지 다 막 끌어 쓰고 해서 한 2024년 말에는 한 1억 8천 정도까지, 네, 갔었던 거, 네, 같습니다. 2024년 말에 1억 8천 정도를 잃고 2025년이 왔어요. 2025년은 네, 다음 주에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린다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뭐를 하든 손실이, 투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투자 그 설명서를 보면은 뭐 손실은 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써 있고, 손실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고 한데,
우선 1번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된다 하고, 2번은 만약에 정말 손실을 봤어도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나와야지, 아니면 더 또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가지고 그 감당을, 그러니까는 이거죠.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손실을 봤어. 그러면은 차라리 본인이 이제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분들의 이제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해서 다시 그걸 그 돈으로 투자를 해버린다 하면은 더 큰 나락으로 간다 이거죠.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알면서도 눈이 뒤집혀 버리면은 그게 안 들어옵니다. 항상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 정말 이 마음을 진정시켜야 됩니다. 와. 네. 여러분 진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되게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뭐든 무슨 일이든 항상 그런, 그러니까 비단 뭐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연관이 돼 있죠. 마인드 컨트롤은. 네. 화가 나도 그 화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에 노출이 잘 되는, 그러니까 요새 화를 참는 법을 많이 제가 지금 터득하고 있어요. 화를 참는 법. 그래서 이렇게 돼 보니까, 이렇게 막 손실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와 보니까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여유와, 그리고 만약에 뭔가 위기에서 이 위기 대처를 할 때 정말 이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의 핵심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네,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말 그 위기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기가 오기 전에 항상 어느 정도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웃긴 게, 이 내용들이 항상 그런 설명서들에 다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뭐 빚을 내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 투자 설명서나 항상 그런 설명서들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은 제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막 계속 그러니까 두서없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론은 모든 게 다 그런 설명서들에 써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계속 저 혼자 얘기하면서도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봤더니 이게 그 투자 설명서나 아니면 어디 무슨 뭐 교본에 나온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몸소 실천하고 몸소 EX로 지금 예로 지금 제가 그거를 참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슬프면서 재밌네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다음 주는 마지막 대망의 2025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5년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코노스탁이었고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 요 근래는 채무를 계속 스펙타클하게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당장 벌이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고 있고, 거기에는 이 유튜브도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유튜브 라이브를 스트리밍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주에 한 번, 주 1회 정도 계획하고 1월부터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한 달은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그 사이트, 그러니까 그 주소를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주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만 들어오시게끔 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골자는 일단 제가 그 전에 했던 매매법들, 네, 왜 이렇게 해서 망했다 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제가 요 근래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 해야죠? 그 매매법들, 바뀐 매매법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꿈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